李正基派出的使者。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정기는 중국 전역에 알려주기 시작했다. 전장에 나가 패한 적이 없었던 이정기는 중국 대륙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16년간 그의 병력은 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가 전투를 치르며 키워낸 군사는 당대 최강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정기는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이정기가 처음 다스리던 지역은 9개 주였지만 불과 10년 사이에 무려 6개의 주를 점령해버린다. 이 중 용교를 차지한 것은 철저하게 당 황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숙주라고 불리는 용교.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숙주는 남부의 식량과 물산이 집결하던 운하의 도시였다. 장안과 낙양에 필요한 물자들은 반드시 이 운하를 통해 운송해야 했다. 그러나 1200년 전의 운하는 토사의 유입으로 현재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용교라는 옛 이름만이 이 도시의 건물에 남아있다. 당시의 용교는 당 조정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할 생명줄이었다. 通过这个运河，唐王朝要把所有的南方的物资、粮草、布匹运到那个首都去。这条运河就类似今天的铁路大动脉，就是主要的生命线。一旦卡断的话，那么整个首都的供应都将会中断。在这时候，所以是唐王朝集中了所有的力量来保护这个运河。 숙주 시내의 한복판. 이곳에서는 이미 1000년 전에 땅에 묻힌 거대한 운하의 흔적을 발굴 중이다. 당 송시대에 쓰였던 배의 파편들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시 운하의 깊이는 10m, 너비는 45m에 달했고 낙양까지 수송 길이만 해도 600km에 달하는 대운하였다. 운하의 중간 선착장이었던 이곳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은 바로 배를 정박시켰던 돌덩어리들이다. 就这一片水，它因为它有500年的历史，中间像这些船，就我们叫什么呢？叫它锚石，像这样的话。 它这中间过去的绳时间长了磨断了，它就掉下去了，你就捞不起来了。这样就是在运河里面留大量的这些东西，因为这个人就这一小块地方发现几十个，说明我们这个船运输量太大。 운하의 옛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 당나라 시인 백거이를 기리는 낙천원. 이정기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백거이는 이곳에서 별장을 짓고 살았다. 그가 그렸던 용교 벼럽도 그 속에는 당시 용교 운하의 모습이 있다. 시내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다리 아래론 배들이 줄을 지어 다니고 있다. 이것이 수천 척의 배가 쉼없이 오갔던 운하의 도시 용교였다. 남부의 거대한 식량과 물산은 이 운하를 통해서 들어왔다. 당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의 80%를 수송했던 이 운하를 지키는 일은 곧 국가의 생명줄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황제의 군대와 이정기의 군대 간의 치열한 전투는 계속됐다. 당시 이제 그 당 국가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떠받치는 곳이 양자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강 지역에서 이 대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물자를 재화를 이제 수송에 올려야 되는데 바로 막 길목 부근에 이정기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이정기 같은 경우는 충돌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이 대운하부터 봉쇄하는. 그러면 이제 바로 당은 이게 이제 흔들리는
막 그런 장면을 여러 번 연출을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정기는 곧바로 운하를 봉쇄해버린다. 낙양과 장안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그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는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이정기는 당시 공식적으로 당나라의 신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당 황실의 반기를 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나라의 변방 방어 정책이 그 1차적 기반이었습니다. 일단 당나라의 주변 정세를 살펴볼까요? 당나라 주위로 이 당시 강력했던 이 돌궐과 티베트, 발해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당나라는 변방의 수비를 절도사들에게 맡겼는데요. 이정기도 이들 절도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도사, 지금으로 치면 이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형성된 절도사 세력을 번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정기는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 조정에 대항하며 이 사실상의 독립왕국을 세웠던 것이죠. 강병 10만이 동방에 운거해서 주위의 번진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처럼 이정기는 당 조정에 맞설 만큼 또 주변의 절도사들이 두려움에 떨 만큼 가장 강했노라고 중국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헌데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는 어떻게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절도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국 조양시, 옛 지명으로 영주라 불렸던 이곳은 바로 이정기가 태어난 고향이다. 당나라 시대 영주는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끌려왔던 곳이다. 고구려가 패망한 지 64년 후에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다. 668년 당나라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멸망한 대제국 고구려.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고구려의 재건을 두려워한 당나라는 20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으로 끌고 갔다. 그때 중국으로 끌려온 유민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주, 지금의 조양시였다. 중국인의 노예로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고구려 유민들이 신분을 상승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영주는 당나라의 동북지역 군사 요충지로 45m에 달하는 조양폭탑은 중국 왕조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알게 한다. 유능한 군인들을 필요로 했던 영주 지역에서 많은 수의 고구려 유민들은 군인의 길을 택한다. 고구려 유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군사적인 능력이 사실 탁월하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가 있고요. 또 당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대국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당 자체가